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졸업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잠시 후면 1시가 돼가네요. 자, 2월 17일입니다. 벌써 2월 달이 이제 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2월 계획 잘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우선요, 윤 대통령이 저도 이미 보도해드린 바 있는 정점식 의원의 부인, 갑자기 이제 뭐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불미스러운 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전의 카이스트 이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다음에 비공개리의 통령 장례식장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요 60여일 만에 이제 활동을 재개하는 신호가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 제복의 영,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복의 영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윤 대통령 내외가 지금 그동안에 쭉 표명해 왔는데요. 자, 유재국 경위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겠지만은 한강에서 이제 사망한, 한강에서 이제 실종자, 그러니까 2020년도죠. 한강에서 투신한 실종자를 찾으려다가 이제 생명을 잃은 분이 이제 유재국 경위인데 순직 사주기를 맞아서 유가족에게 위로하는 편지 그리고 과일 바구니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날짜상으로는 이제 어제가 되겠죠. 이 갤럽 여론조사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갤럽 여론조사 일주일 전하고 완전히 다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완전히 민주당 일변도였는데 이번에는 또 완전히 국민의힘 일변도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놀랄 만한 게 우리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이제 37%, 그다음에 민주당이 31%,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론이 심판론을 또 앞지르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과 충청권에서 지금 또 우리가 상당히 앞서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소리 나는 이런 여론은 어디 있느냐? 바로 민주당과 개혁신당에 있어요. 개혁신당은 4%밖에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의 이런 관련 내용, 그리고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가운데 17일 날, 내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이 되겠죠? 내주, 월요일, 17일 날이니까, 참, 오늘이네요. 제가 지금 헷갈렸습니다. 3월달 날려고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날이 새면 이제 17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 최병천, 종종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이고, 이 사람은 말이죠. 20여 년간을 진보당에서만 활동해온 인물이에요. 이분이 참 큰일 났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이재명의 민주당 완전히 필패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 15분 정도 여러분께 이제 쭉 짤막짤막하게 컴팩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통영 고성 출신의 정점식 의원, 부인 빈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총명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했고 1시간 10분 정도 머물면서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대전에서요, 이 카이스트의 학위 수여식을 마친 다음에 바로 비공개 일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사연이 있느냐? 이제 정점식 의원은 이제 연수원 20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법대 동문인데 정점식 의원은요, 윤 대통령보다는 이제 검찰이 윤 대통령 23기고, 그리고 정점식 의원은 20기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이제 윤 대통령이 위죠. 그래서 이제 검찰 선배인데 이제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할 때 정점식 의원하고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이 그때는 이제 선배였죠. 그리고 이 정점식 의원의 가족하고도 이 교류 관계가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경선 때요, 이 공정과 상식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 그리고 대선 후보 때는 네거티브 검증 단장을 맡았습니다. 자, 이러한 이 사적인 인연, 이건 그 정도로 굉장히 깊은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이제 통영까지 들어가서 깊은 이 조의를 표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뉴스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지난번에 그런 뭐죠? 작년 그러니까 12월 15일 날이죠. 네덜란드 국빈 방문한 이후에 서울에 와서 환영 행사 한 이후에 지금까지 뭐라 그럴까요? 대외 활동을 자제해 왔어요. 그래서 63일 만에 지금 이원 3일 만에 침묵을 이제 깬 겁니다. 자, 어떤 침묵을 깼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제복 영웅, 이 유가족을 달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직접 활동은 아니죠. 직접 유가족을 만나서 위로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과일 바구니를 이제 보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누구냐? 유재국 경위 순직 4주기를 맞이한 부인 이꽃님 씨하고 아들 유희현 군에게 추모 편지하고 과일 바구니를 보냈습니다. 저 모두의 말씀들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말이죠. 이 제복 영웅에 대해서는 각별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존경심,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도 계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꼭 하고 있는데, 제복 영웅에 대한 각별한 리스펙트를 하고 있는 분이 이제 윤 대통령 내외인데요. 자, 그래서 유재국 형이라고 하면은 2020년도에 한강에서 말이죠. 이 투신 자살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이제 거꾸로 경찰이 생명을 잃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이 이제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경위, 유재국 경위와 관련해서는 작년 4월에도 지금 유재국 경위의 자택을 방문한 바 있어요. 그때는 어떤 계기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몰, 그 다음에 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이제 민관이 함께하는 이 지원 프로그램, 이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인데요. 그 일환으로 유재국 경위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서 위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접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바구니를 보내서 위로를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정 때도 말이죠. 이번 설 때도 윤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실 합창단하고 이 합창하는데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명절 때마다 대통령 부부가 함께 설 인사를 전했던 이런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조용하게 이제 지냈는데,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제 활동이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를 의미하는 신호가 아니냐. 당연히 활동을 다시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일환에서 이제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이 편지 유족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참 이제 근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안타까운 게 이 남편이 순직하니까 이 부인이 충격을 너무나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유희현 군이 말이죠. 고개를 제대로 못 가누는 강직형 내성 마비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참 슬픈 얘기 중에 참 이렇게 슬픈 얘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편지에서 말이죠. 벌써 4년이 흘렀는데 경위님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클지 가슴이 먹먹하기만 하다. 그러면서 이 꿋꿋하고 밝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 꽃님 씨의 모습, 이름이 이제 꽃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품에 안겨웃던 이현군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말이죠. 함께 유재국 경위님을 추억하고 슬픔을 나누고 싶고 유재국 경위님을 기억하면서 가슴 깊이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봤습니다. 자, 참 이 가슴 아픈 사연이고, 자, 이런데 김건희 여사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뭐라고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이 표현을 또 해서 국민들에게 입장을 충분하게 이제 설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야말로 대통령 부인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자연스럽게 제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이 해야 할 역할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늦지 않게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최병천 신경제연구소 소장으로 돼 있어요. 그 이제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출신입니다. 자, 이 최병천 소장이 말이죠.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서 내가 굉장히 충격이다. 왜냐? 이 추세를 보니까 이게 쇼킹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지금 이 추세를 본다면, 갤럽 여론조사의 추세를 본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아직도 더 격차가 커질 것이고, 지금 격차가 벌어지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바로 이제 이 공천을 보니까 이재명이는 이제 사심에 쌓인 공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누구죠? 예, 한동훈 위원장은 전혀 사심이 없이 그야말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는데 똑같은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는 의원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출마를 하고 나머지는 출마를 못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무죄 추정 원칙, 이거 똑바로 하나의 원칙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사람마다 다르게 이거를 정하느냐? 예. 자, 그래서 이대로 가면 그야말로 민주당의 참패가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은 이제 본래부터 2선으로 후퇴하고 본인은 그냥 개항 의뢰만 가고,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은 누가 해야 되냐? 김부겸 위원장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좀 나아졌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카드를 쓰기도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사법적 방어만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격차는 이제 벌어지는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게 마지막 종점이 아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그 최병천 그 소장이 사법적 방어가 이번 선거 최고의 목표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잖아요. 지금 이제 최병천 소장도 제가 이미 주장한 거하고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최병천 소장, 신경제연구소, 신성장경제연구소의 소장, 이분이 이제 오늘 페북에 내온 글,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번 이제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국갤럽 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국민의힘은 37이고 민주당은 31입니다. 37, 31. 그리고 개혁신당이 4%가 되고 있어요. 예, 개혁신당. 그리고요, 최대의 승구청인 서울의 경우에는 국민이 37이고 민주당 29. 오히려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해요. 근데 2주 전만 하더라도요, 민주당은 31이고 국민의힘은 34로 팽팽했어요. 예. 그리고 충청권에서도요, 국민의힘은 46인데 민주당은 27. 그래서 2주 전보다 민주당은 7포인트 더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13포인트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울경은요, 국민의힘이 47, 민주당 22. 더블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 지역별로 보더라도 민주당이 완전히 참패하는 지역이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를 국민의힘이 당선돼야 된다. 이 지원론. 이게 36%. 야당 심판론이 더 오히려 센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많이 당선되는 36. 그리고 민주당이 더 돼야 된다는 것은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이거는 18%가 돼요.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거를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데이터를 보고 지금 이제 최병천 원장이 입장을 내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옆으로 도는 V자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3%가 올랐고 민주당은 4%가 떨어졌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갤럽 조사에서 이처럼 합계 7%의 변동폭을 보이긴 경우는 처음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격차 확대가 지금부터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왜 오르고 민주당 지지는 왜 떨어지느냐? 그것은 공천 국민이 본격하면서 국민의 힘의 약점은 보완되는데 민주당의 약점, 이게 사법 리스크잖아요. 강화되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의 기본은 리더십 대결과 공천 대결인데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에서는 이재명이가 유리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하고 리더십 리스크를 윤 대통령이 커버해준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에서는 이재명이가 유리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체제의 약점이 노출되기 시작했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람비 전략이 먹히고 있는 근본 이유는 사심이 없기 공천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직 총선 승리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자,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1월 세 번째 주의 윤한 갈등은 오히려 한동훈의 사심 없는 총선 승리 의지가 유권자들에게 더 강하게 전달되는 분기점이 됐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말이죠. 국민들은요, 민주당 공천에서 이재명의 사심을 아주 진하게 느끼고 있고, 추미애면 되는데 임종석 안 된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면 둘 다 안 돼야 되는데, 일부에 의해서 보수 여머리로 불리는 법무장관 출신 추미애는 되는데, 비서실장 출신이 임종석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 아니냐. 이렇게 힐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말이죠. 야당 탄압이고 검찰 독대인데 송영길, 노웅래, 조국, 이성만, 기동민은 정당한 검찰 수사이고 개인 비리다. 대법원 무죄 추정의 원칙이 공천의 기준이면 송영길, 노웅래, 조국, 이성만, 기동민 그 누구도 공천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대법원 3심제, 무죄 추정 노선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당의 세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국민의 법감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치는 민심이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조각 배에 지나지 않는다. 민심을 무시하는 형사법적 논리를 당의 정치인으로서 채택하는 꼴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의기가 커지는 근본 이유는 공천 국민이 본격화하면서 총선 승리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사심을 우선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병철 소장이 최근에 쓴 책이 뭐냐면 이기는 정치학이거든요. 이기는 정치학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이재명이가 이선을 후퇴하고 이재명이하고 색깔이 반대되는 예컨대 김부겸 총리 같은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는 인천 계양을 선거에 집중하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이 국면도 다 지나가버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우선할 것인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방어를 우선할 것인지를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공천 갈등과 형평성 논란이 마무리 국면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국면이다. 그래서 최병천 소장은요. 공천 갈등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편차가 지금 시작하는 거.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필패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개혁신당 지지율이 4%. 이게 쇼크다 이거죠. 통합전보다도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부당층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지지자들의 이제 탈당 이런 이제 혼란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당층이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37%, 민주당은 31%, 개혁신당이 4%, 녹색정의당이 2%, 그리고 새진보연합하고 진보당이 각각 1%예요. 그리고 무당층이 24%로 늘어났습니다. 2주 전만 하더라도 이 부당층이 20일에 이랬는데 3%가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요. 2주 전 조사 때는 이낙연 신당이 3%, 개혁신당이 3%예요. 그럼 둘 합치면 6%가 되잖아. 근데 이게 4%밖에 안 돼.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개혁신당에게 단 하나 우위안이 되는 것은 뭐냐? 이 4개 정당별 총선 지지 의향 여부를 물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42%가 지지 의향이 있다. 예, 국민의힘에는 50%가 지지 의향이 없다라고 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당에 대해서는 비율이 36대 54. 그리고 개혁신당은 지지 의향이 있다가 15%인데 없다는 73%.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11대 77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개혁신당이 앞으로 무당층을 감동시킬 행보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면 지지율 상승 가능성 여부가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이런 지지율과 관련해서요. 1, 2주일 내에 지지율이 최소한도 10%는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도 이 후보들이 출마 여부를 결실하려면 지지대가 15%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준석이는 코너에 코너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지금 이 개혁신당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파란만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수급 3일간 최고위를 연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어제 금요일 날은 최고위를 갑작스럽게 취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취소가 바로 뭐냐? 이 정의당에서 온 배복주, 그 다음에는 이제 유호종, 요 두 사람을 이준석이는 안고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때문에 개혁신당의 폴리티컬 스펙트럼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당원들의 대이탈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배복주하고 유호정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는 이 사람들 역할을 주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이낙연 대표도 공개적으로 내놔라. 예. 요렇게 지금 이낙연 측에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 배복주는 환영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내달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이낙연 측에서 쉽지 않죠. 어려운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 당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와 관해서 자기한테 전권을 좀 돌려달라. 예. 요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서서 상당한 파장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낙연 측에서는요. 아니,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서 특정인의 입당을 반대한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사상 검증 아니냐? 이준석이 목리를 부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특히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에 있어서 굉장한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내부 논란이 이제 커지니까 이준석이는 이게 이제 오늘 금요일 날 회의가 취소됐다. 이게 이제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명하고 나섰느냐. 당 회의실을 갖다가 기존 국회의원 회관에서 본청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로 최고위가 수년 한 것이다. 예, 내부 갈등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사람들이 바보니까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죠. 예. 그리고 각종 이견과 관련해서는요. 실제 굉장히 경로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타협점을 찾기도 하는데 대부분 조정되는 경우가 많고 평행선을 달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7일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날새면 오늘 아침 10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를 해놨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준석이가 중대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중대 결심하면 완전히 이준석이는 정치생명이 사실 끝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당내 갈등과 관련된 말에 대해서 입장을 좀 소상하게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예, 본인 고집대로 또 구할 건 구하고, 요런 지금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서 17일 아침 10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지 중대 결심까지 중대 결심 가능성도 있죠. 왜? 이준석이도 정상적 사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독고다이 아니겠어요? 독단적.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조심스럽게 중대 결심은 안 할 것이다. 당내 현안과 관련한 입장.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4월 선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2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 현안 그리고 양당의 어떤 문제점 이거를 갖다가 또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이 모멘텀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나. 중대 결심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